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여러분들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뉴스들 참 많이 보실 겁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 실질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관련 종목 부분들이 많이 상승한 것도 있고 또 그 종목들에 대해서 선뜻 손이 나가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차량용 반도체 관련 기업들 한 5기업 정도를 여러분들께 소개시키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삼성이 M&A를 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 그 후보군에 속하는 쪽이 어떤 부분이냐 또 그런 그 부분 속에서 행여 차량용 반도체 쪽 라인 부분에 M&A를 성사할 가능성 그런 가운데에 또 그 파급 효과 그죠? 그런 총체적인 부분들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죠? 왜 차량용 반도체인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실 올해 초, 그죠? 2021년 초 삼성전자와 LG전자가 M&A, 즉 인수합병과 관련된 사업부 매각 가능성을 차례로 공식화하면서 시장을 놀라게 했죠. 삼성전자는 3년 내 대규모 M&A를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했고 LG전자는 MC 사업부 매각 가능성을 시사한 부분이죠. 두 기업 모두 사업 재편에 적극적으로 나선 부분입니다. 두 기업이 처한 상황도 사실 묘하게 비슷한데 전장 사업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가운데에 M&A나 또 LG 같은 경우에는 이 MC 사업부의 매각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죠. MC 사업부의 경우에는 수천억 원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매각이 유리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매각 성사 여부가 불확실한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 그죠? 오늘 아니죠. 오늘 2월 17일 새벽이니까 2월 16일 어제 부분에 있어서는 러시아 쪽에서의 인수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이 대두되면서 LG전자가 4.5% 정도의 강세를 보였었죠. 그죠? LG그룹은 지난해 초부터 수개월간 매각 작업을 진행했으나 지지부진했던 것으로 알려지는데 사실 지적 재산권까지 모두 매각 대상에 올렸지만 눈높이에 맞는 원매자를 찾지 못한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지부진했었는데 어제는 이 러시아 쪽의 부분 뭐 앞으로의 이 협상과 이 매각 부분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매각 쪽으로 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봅니다. 사실 M&A 추진을 공개 선언한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기대 반 우려 반 뭐 이런 시선을 보내고 있죠. 전장과 차세대 반도체 소재 부분 포트폴리오 보강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많지만 문제는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해외 기업 M&A가 실제로 성사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각국 정부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과 유럽, 중국, 자국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려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삼성전자가 정말 M&A를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 그죠? 글로벌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 M&A라고 하는 부분도 적절한 타이밍,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고민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일정 정도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볼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전에 여러분들께 많은 뉴스 부분을 여러분들께 올려드렸었죠, 그죠? 반도체 품귀다, 그죠? 뭐 그런 과정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 뉴스와 관련된 부분들, 그죠? 차 반도체 부족이 심화됐다, 그죠? 그리고 거기다 또 일본의 르네사스도 지진 여파로 공장을 폐쇄하는 부분, 그리고 이 차량용 반도체 품귀가 장기화되고 있으면서 삼성전자의 M&A 설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뭐 이런 부분들, 그죠?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삼성 M&A 후보군, 그죠?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들 영향,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는 뉴스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M&A 후보로 차량용 반도체가 뜨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 28일 삼성전자가 2020년 4분기 실적 발표 후 진행된 컨퍼런스 콜에서 이 M&A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예고한 부분이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가 언제 어떤 기업을 사들일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관측이 많이 쏟아졌고, 삼성전자의 순현금 보유액은 2020년 말 기준 104조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그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500조가 넘었죠, 오늘. 그죠? 그런 가운데 이 현금만 104조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엄청나죠. 사실 2016년에 하만 인수, 그때 약 9조 원 정도를 들여서 인수, M&A를 성사를 한 걸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 규모 이상의 이 M&A 부분은 없었는데, 공식적으로 이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사장 부분 최윤호 CFO가 이야기한 것으로 보면, 그죠? 저 정도 금액 이상의 M&A 가능성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깜빵에 가 있다는 게 다소 이제 부담인 부분이죠. 자, 뭐 그 부분이나 하더라도 역시 이제 삼성 부분이 어떤 이 기업 부분을 인수할 것이냐, 그 M&A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시장 판도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그죠? M&A를 한다는 것은 글로벌 시장의 산업적 부분에 있어서 이 성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져갈 건 뻔한 거잖아요. 그것이 핵심 미래 먹거리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해외의 어떤 기업을 인수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련 섹터 부분에 우리나라 기업들, 관련 섹터 기업들의 영향도 크게 작용할 부분인 거죠. 그죠? 뭐 해외 기업 인수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뭔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면 그쪽 산업 내의 영향 흐름들을 함께 갖고 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도전하지 않았던 분야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M&A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삼성전자가 잘 아는 분야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반도체 분야를 첫 손으로 꼽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차량용 반도체와 파운드리, 이쪽이 손꼽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 기업이 유력 후보군으로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부분인데, 파운드리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삼성전자가 직접 설비 투자를 나서서 인프라를 증설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M&A 후보로 파운드리보다는 차량용 반도체 업체가 높다는 게 중론입니다. 만에 하나 파운드리 M&A를 추진할 경우 후보로는 글로벌 파운드리가 언급되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시각 흐름은 차량용 반도체 이쪽으로 보고 있다. 그죠? 그래서 후보로 언급되는 회사가 네덜란드 NXP, 독일 인피니언, 일본 르네사스,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스위스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이런 부분인데, 왜 차량용 반도체 부분에 M&A 가능성이 높은가라는 부분을 한번 볼 수가 있죠.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차량용 반도체 관련 기업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왜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시각, 흐름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공부할 필요가 있죠. 그죠? 자, 차량용 반도체 산업 전망이 좋으냐 안 좋으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일 거 아니에요.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들은 2020년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를 최대 450억 달러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뭐 조사 업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전체 시장 중 차량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기에는 어려운데, 그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 자동차가, 그죠? 전기차로 가고 또 자율주행차로 가게 되면 기존의 내연기관에 속해 있었던 이 차량용 반도체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자동차 전체 생산 원가 내 이 차량용 반도체 비중을
차지하면 약 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 자율주행차나 전기차 쪽으로 가게 되면 그 원가 규모가 커진다는 거죠. 한번 그림으로 자율주행차용 이 반도체 부분이 사용되는 부분들을 한번 보세요. 좌석 부분에 그죠? 엔터테인먼트나 뭐 시스템 칩, 그죠? 비디오 음악 뭐 이런 부분에 속할 거고 차량 상부 부분에도 통신용 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사용될 거고 바퀴, 계기판, 범퍼 이런 쪽 부분에 차량 반도체 적용 분야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죠? 자,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내연기관 중심 자동차는 전장화되고 자율주행 등 첨단화하면서 반도체 사용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죠? 그 예가 이제 어디에서 보게 되냐면 테슬라가 지금 테슬라는 그 자율주행 레벨 2 전기차 모델 3의 경우 반도체 사용 금액이 $1,700. 그죠? 엄청나게 높아졌죠. 그죠? 내연기관보다 4배가량 많고 모델 3 생산 원가 중 약 6%를 차지합니다. 기존에는 2%에서 그죠? 3, 4배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 전기차와 자율주행이라는 차라는 자동차 패러다임 변화로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엄청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이 차량용 반도체 기업이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그죠?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네덜란드 회사 NXP, 그죠? 2004년 필립스 반도체 사업 부문에서 분사에 설립했고, 2019년 기준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 21%를 차지한 명실상부한 1위 기업입니다. 그죠? 자, 이제 요 NXP 차량용 반도체 사업부의 매출액과 성장률 뭐 이것까지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는 없고, 그죠? 우리가 해외 기업 NXP를 투자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 삼성의 M&A 전략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죠? 수차례 삼성의 인수대상 기업으로 언급되기도 하는 부분이고, 이 회사를 인수하면 차량용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산업용, 사물인터넷, 모바일, 기지국 통신 장비용 반도체 등 또 다른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는데 약 59조 7,900억, 약 60조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상당히 큰 규모잖아요. 엄청난. 그죠? 순현금을 104조 갖고 있는데 60조를 들인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죠? 반도체가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돈은 계속 벌 거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인피니언 역시 세계 10대 반도체 회사 중 하나인데, 차량용 반도체 1등 기업임에도 차량용 외 다른 사업 포트폴리오가 탄탄하다라는 부분,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 차량용 비중, 반도체 비중이 크긴 하지만 이 NXP보다는 조금 낮은 그런 부분인데, 이 차량용 반도체는 약 35억 4,200만 유로 정도를 매출 비중에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큰 그림으로 우리가 이제 먼저 보게 되면, 그죠?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공급사 점유율, 그죠? 이건 뭐 대각적으로만 보세요. 이 네덜란드 회사인 NXP, 그리고 인피니온, 그리고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뭐 이런 쪽 라인으로의 순서다라고 보시면 적어도 뭐예요? 요 1, 2, 3, 4, 5위가 뭐예요? 비슷한 흐름, 뭐 비슷하다기보다는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죠, 그죠? 그런 라인에서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보는데, 그죠? 아까 뭐예요? 이 NXP 같은 경우에는 약 시가총액이 약 60조, 그리고 이 인피니언 같은 경우에는 약 62조, 상당히 큰 시가총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 시가총액 기준으로 본다면 M&A 하기가
거대 작업금이 들겠죠. 자, 이제 일본의 르네사스 부분은 이제 일본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이제 그 우리나라하고의 지금 일본과 껄끄러운 관계, 이런 부분들 속에서 나름 인수 가능성이 좀 크지 않지 않겠느냐, 그죠? 뭐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는데, 이 자동차용 MC율 점유율 보게 되면 이 NXP하고 르네사스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능성도 좀 있는 편이다라고 보시고, 그죠? 그래서 뭐 일본 시장의 정전 뭐 이런 부분들, 그죠? 이번에 일본의 그 뭡니까 지진 피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멈춰섰다 뭐 이런 기사들도 보셨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뭐 나름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수 가능성, 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만 극단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 아니라면, 행여나 또 우리 국민들이 또 이 일본 이 르네사스를 인수하게 되면 또 반일 감정에 의한 또 이런 그 여론의 문매를 맞을 가능성도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재용 회장이 깜빵에 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회사 성장이나 흐름 쪽에서 보게 되면 르네사스는 지난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아다스와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시스템 온칩을 개발하는 등 성장 시장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과 또 시가총액이 약 22조 8,300억이다라고 한다면 순현금 보유한 104조에서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매수 타겟이 될 만한 회사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일본 르네사스의 인수 가능성도 참 괜찮다라는 쪽인데, 또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트랜지스터를 발명한 회사로 유명한데, 이를 통해 세계 최초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만들었고, 그죠?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는 NXP, 인피니언, 르네사스 등에 밀려서 4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약 14% 정도. 그죠? 그러나 이 아날로그 반도체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세계 최강인 회사. 그죠? 주요 아날로그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에 1등을 하고 있는 압도적인 1등이잖아요. 그죠? 자, 이제 이런 부분들 속에서 뭐 이걸 다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고, 이런 기업들 중에서 어떤 부분들을 어떤 회사를 인수할 가능성이 높으냐, 이런 부분들을 포커스에 맞춰서, 그죠? 차량용 반도체 쪽에 하게 되면 그 흐름이 우리 관련 기업들, 어떤 기업에 영향을 미칠 거냐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겠죠. 그 부분이 여러분들 사실은 더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굳이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까지 이야기를 하면 스위스에 본사를 둔 유럽의 글로벌 종합 반도체 회사고, 그죠? 사업 영역별로 매우 균등한 부분, 차량용 반도체는 약 37%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아날로그, 램스, 센서 등 33%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부분, 그죠? 뭐 차량용 반도체 외에도 회사를 이끌어갈 성장 동력이 분산되어 있어서 안정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는 뭐 테슬라 뭐 여러 스위스적 국가의 부분에 있어서 뭐 이 납품하는 처가 크죠. 인피니언이나 뭐 이런 쪽 라인 부분보다 오히려 월등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 약 44조 원 정도의 이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해외 기업에서 차량용 반도체를 마켓을 장악하고 있는 회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공부를 한 겁니다. 그죠? 뭐 자세한 내용은 요 내용들을 김기수 카페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고, 자,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는데,
뭐 오늘도 관련 기업들이 올랐죠, 그죠? 그 관련 기업들 속에서 자율주행차라든지 또 이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이 상승한 흐름인데 그와 관련된 기업들을 간단히 정리하는 시간은 요 다음 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너무 길어서 지루하실 수 있고 딱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대략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인수 가능성이 높은 삼성, 그죠? 그런 배경이 어떻고 그런 가운데에 그런 회사들을 인수하게 됐을 때의 파급력, 시너지 효과 그런 가운데 우리 관련 기업들, 그죠? 이런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면서 매매 포인트를 잡아가는 공부의 시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많이 올랐다가 아니라 섹터 부분이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느냐 없느냐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게 이거죠. 주식은 가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봐야 되는 거고 앞으로 더 상장할 수 있다면 더 매수인 거고 그렇지 못하다면 매도인 거지요. 그러면서 단기 매매 포인트를 기술적 흐름을 접목해서 가는 겁니다. 그죠? 여튼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